사실 부부로 보면 직업이 달라도 집에 들어오면 한 장에서 있는 거잖아요. 평생 피 튀기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첫 번째 이야기. 잽도 안 되는 분위기를 날리셨던 우리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혜정 마담님.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지금은 빅마마 남편이잖아! 맞아요. cep다 네. 아니 결혼하고 처음은 정말 뭐 24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고 시댁에서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머릿속에 든 게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늘 남편은 뭐 공부 잘했고 늘 뭐 얘기가 시작이 아우 미나니는 뭐 하면 모든 친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저는 공부 말고는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 나는 공부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주눅이 점점 이건 주눅이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고 어른 모시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신문도 텔레비도 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배추 한 단이 얼마야? 시금치 한 단이 얼마지? 과일이 요 집이 더 싸, 저 집이 더 싸라는 상식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편은 어느 날 뉴스 보면 괜히 툭 하고 아는 척을 한마디 해요. 뭐 미국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러면 제가 그냥 멍청이 있으면 바보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저의 개인 가정교사 노릇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어땠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에 그렇게 잘났어? 이런 생각이 좀 들이 속이 상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스르륵 작아지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선 자꾸 제가 카텐을 닫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가둬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제 동기들을 만나면 그렇게 꼴값을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이 어디 아파서 의논하면 막 이렇게 의시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제가 선생님이시니까. 아니 의사라도 병원에서 의사지 뭐 친구 모임에서 의사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속이 흐르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슬슬 요리라는 걸로 이제 제 일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고부터 보니까 남편이 책을 읽는 게 저보다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늘 책을 친구 삼고 책을 본인의 위로로 삼는 게 아, 네가 잘난 척하는 모티브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저는 책을 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남편이 책을 한 장을 읽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럼 저는 얼른 남편이 넘기려고 이렇게 침 바르면 확 넘겨버리고 하면 확 넘겨버리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장이라도 더 빨리 알려고 이렇게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험도 생기고 세상 밖에 일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관념도 정치도 문화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조금 뭐라고 할까 아유 네가 교수면 교수지 아유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제가 경제활동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엄마 뭐 이러면 그전에 남편한테 뭐 이래가지고 중국아 뭐 준영이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 있어 이렇게 주게 되니까 내 주머니가. 장난 아니야. 어느 날부터 이렇게 서 있던 줄을 남편을 뒤로 쓱 빼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서 큰 돈이 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할게요 라는 얘기만 해도 이렇게만 하는 걸로 너무 위로를 삼아서 아 됐다 이제 내 꽁무니 따라와 이렇게 이제 제가 시작을 딱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는 다들 아 고민한 선생님 사모님 이렇게 저를 인사하셨어요. 제가 남편이 가면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고민한 선생 부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 보세요 저기도 지금 이혜정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네. 써붙였잖아요. 그러네. 지금은 고민한 아내랑. 이건 원래 시작이 이랬고요. 이거 시작이고 이거 지금이다. 끝 나와 있어요, 이름. 그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내가 없으면 당신은 정말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러니까 늙어서 허리가 점점점 구부러져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피고 다니면 뒤에 따르면서 이렇게 주워서 딱 정리하고 이렇게 주워서 딱 정리하고 하면서 그래 잘난 척 해봐라. 네가 그래봐야 너는 내 남편이지.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건 제 손녀딸들이 뭐가 필요하면 할아버지 보고는 절대 사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쁜 손녀딸 둘이 다 할머니 뭐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싶어 그러면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저를 끌고 가서 할머니 이런 거 사주세요. 나올 주머니를 아는 거야. 네, 그럼 제가 알았어 할머니가 사줄게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아들 집에 가면 손녀들이 막 물어요. 할머니 왜 가냐고. 근데 할아버지가 가서 이 장난치면 으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라이벌이 아니라 그냥 저 잘 따라오세요. 제 얘기 잘 듣고 그러면 돼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졌는데. 야. 누가 봐도 졌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훌륭한 아니 박사님이 손녀들이 지금 줄을 이쪽으로 섰다는 건 왜냐면 이미 그냥 게임이 끝난 건데요. 제가 예. 한마디는 해야죠. 아, 예. 한마디 정도. 예. 이혜정 이게 남편분께서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지금 평생을 반역의 마음을 품고 아, 그때 얼마나 이게 있었으면. 네. 마음이 전란. 그런데 집사람은 남편인 저를 위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뭐냐면은 위대하다. 저 사람이 신혼 초부터 제가 몰랐는데 뭔가 그 열정, 그 요리, 그쵸. 그 다듬는 거 이런데 그 몰입한 거 보면 이제 오늘날 그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뭐 요리 전문 대학이 있어서 가려고 그러다가 장인한테 주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근데 그때는 요리한다고 하는 거가 부끄러운 거였는지 얘기를 한참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아내를 많이 보듬고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예. 유일하게 이제 지금까지 하는 게 그 시작할 돈 40만 원 안 줬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반찬 그할 때. 네, 제가 그때 맞아. 요리 선생 하고 싶으니까 30만 원만 그때는 월급을 받아서 제가 재료 사야 안 되니까 되니까. 재료비에 30만 원 빌려주면 제가 해서 갚겠다고 그날 요리하겠다 결심한 날 부탁했더니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 제가 동침을 쭉 12년을 하면서 예.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나왔었잖아요 부부. 맞아요. 그때 형님이 기가 되게 쌌어. 그럼요. 그냥 앉아 있어도 되게 무서웠었거든. 포스가. 근데 오늘은 불쌍해 보여. 그게 아니고 다리 때문인가? 그 아내가 무슨 삐딱한 짓 했을 때 그 분노라든지 노여움이 훨씬 덜해. 아, 전보다 이게 주머니가 커지고 아니 나니까. 저는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스폰서예요. 뭘 하겠다 할 때 해봐. 그게 뭐 경제적 지원이든 어이구 유명한데 저 우리 최홍림 씨 트로트 가수로 지금 무대에 그럼요, 오르시잖아요. 지금 맷집 노래 같은데. 해봐 이런 사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멘토예요. 예. 끌어줄 수 있는. 이런 거 해도 될까요? 했을 때 같은 분야에서 뭐 저 다시 요리하고 싶은데 선생님 뭐 늦었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왜냐면 라이벌이 늘 우리를 옷깃을 여미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긴장하게 왜 동기인데 더 잘 나가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어쩌지? 근데 그 존재가 세 가지 존재가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 세 예. 가지가 그러니까 다 있네. 갑자기? 30만 원 바로 안 줘서 이렇게 단단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여지껏 하는 소리 있고 나는 안 줄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엔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도와줬거든요. 모든 노력을 다 하셨어요. 동의하세요? 본인으로서는 예. 줄 수 있는 네. 도움은 줬죠. 늘 제가 뭘 밤늦게라도 일 행사나 뭐 이런 걸 하고 와서 네. 집에 다음을 준비하면 네. 퇴근하고 들어오다가도 그냥 가방 그냥 놓고 넥타이 안 풀고 파도 다듬어. 역시. 그런 일을 쏘네. 요즘 하죠. 아니 근데 지금 나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 제가 멘토도 되고 그다음에 스폰서라는 게 이제 형님 옛날 얘기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은 더해. 지금은 더해. 형님 끝났어. 형님 졌어 그냥. 내 생각에 형님 상대방이 무조건 졌어. 멘토라 그래야지 내가 멘토가 되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남편이 요즘에 정년하고 네, 네. 집에 이제 단 하루도 쉬질 않고 이제 요즘 병원을 다시 조금 이제 새롭게 꾸며서 이제 조금 크게 병원을 다시 리오픈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조금 힘든 날 다음 아침에 조금 누워 있다가도 막 그 신나서 막 그냥 하는 거 보면 아니 저 양반이 나이 70이 넘어서 지금 의과대학 1학년 입학한 줄 아나? 왜 저러고 나가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이 나가는 시간에 누워 있는 저는 도태되는 것 같아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이제는 제가 뒤처져 가던 제가 라이벌이 될 만큼 내가 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줘 있는 남편이 그래도 건강하게 있어줘서 제가 뒤처지지 않고 아직도 책을 봐야 해. 아직도 난 세상을 알아야 되는 그 욕심을 내는 거는 순전히 남편 덕이구나라는 생각을 멋지시다. 아니 이 어떠세요? 그러면 네, 네. 지금은 이제 형제 자매 뭐 라이벌로 왔지만
왜 배우자한테만큼은 이렇게 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발현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 두 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배우자한테만큼은 좀 앉으려고 하는 적이 있으세요? 예. 요즘에 애들한테 앉으려고. 마누라 사랑을 얻으려고. 거기는 아예 그 라이벌이 그쵸. 안 되고 아이들과 라이벌을. 와이프는 사랑을 받으려고. 예. 친자식들하고 라이벌. 애들이 라이벌이야.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아이들만 사랑하더라고요. 아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와야 돼. 저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야. 그런 기싸움이 없구나.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 그런 경우 저는 저희 아내의 라이벌이 네. 운전이에요, 운전. 운전 아내가 운전을 너무 잘해요, 터프하게. 근데 이제 뒤로 이제 주차를 딱 하는데 우리 아내는 두 번만에 기둥이 있는데 두 번만에 주차를? 주차를 쫙쫙쫙 두 번만에 꺾어 들어가는데 저도 두 번만에 꺾는데 이거 두 번만에 꺾으면 내가 안 되잖아, 남자. 한 방에 해야 돼. 영화처럼. 한 방에 야, 쫙 들어가야 되잖아. 한 방에 들어가다가 기둥에 여러 번 받았어.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고 아내가 타고 있을 때만. 나 혼자도 연습해봤어. 똑같은 자리에서 연습도 해봤어. 내가 우리 아내가 자주 가니까. 그런데 이 운전만큼은 우리 아내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부부간의 라이벌로 느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보듬어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같은 분야, 방송이면 방송, 뭐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같은 직종에 있는 부부들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자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자가 좀 우월해. 아내가 더 우월해. 잘 나가, 잘 나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자를 아내로 뒀으니까 당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취지로 아유 와이프 잘 뒀다 진짜 능력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기분 좋아갖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 그게 좋은 맞아. 뜻으로 얘기했겠지만 받아들인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칭찬도 하지 마. 그러면은 아내가 잘나고. 근데 혼자 삭히면 다행인데 아니죠.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유 남편 때문에 아유 그 도경숙 씨가 교수가 됐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웬일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 그분이 왜 언니가 혼자서 공부한 건데? 아니 나 때문에 된 거지 교수. 어머. 아니 근데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한 거지. 이혼하려고 먹고 살려고 교수. 이혼해서 교수를 못했대. 진짜 이 말씀에 남편 동창회가 있어서 이제 50주년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막 모양을 내고 시간을 내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친구들이 야 임마 유명한 분 모시고 사는 너 잘해. 야 너 잘해 막 이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임마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이제 친구들이 야 넌 좋겠다. 야 네 와이프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야 나 한 푼도 안 줘. 나 한 푼도 안 줘. 그 얘기를 100번 했구나. 시작부터 올 때까지 재방송만 한 푼도 안 준대요. 진짜 한 푼도 안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고 한 푼도 안 준 거 아니죠. 애고는 누가 같이 다 사는데 결혼하고 가야 근데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지금 홍리 씨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남편 뒤에 이렇게 빈추리 같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이제 큰 모임이라서 따라갔더니 남편이 그 얘기에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안색이 안 좋은 날 보고 유명하신 분 어서 드십시오. 유명하신 분 어서 드십시오. 그래서 돈도 잘 버시는데 좀 많이 드시죠. 유명하신 분 돈 잘 버는데 우리 병원 짓는데 좀 더 보태주십시오. 야 뒷고 있어. 이 기분이 이런 거구나. 지금 홍림 씨 말 들으니까 더 느껴져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여경민 셰프님은 어떠세요? 결혼 초에 뭐 이렇게 약간 앉으려고 기싸움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사실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 거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념이나 생각들이 틀리니까 네.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아무래도 음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내가 집에서 해주시잖아요. 네. 먹고 나서 아 이거는 조금 모자란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그럼 죽죠. 그런 거보다는 저는 항상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되게 맛있게 먹었다. 오늘 만약에 전반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지적을 하는 편보다는 그 중에서 더 좋은 거를 택해놓고 얘기를 해요. 야, 형님이 그 대결에서 떨어지고 나서 많이 숙성됐어. 많이 숙성됐어. 성이 아니라 성숙.